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인생은 어쩌면은 한 권의 책을 쓰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강춘석이란 이름을 가진 책을, 한 권의 책을 쓰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까지 썼습니까? 자, 그걸 떠나서 또 본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 번쯤 살면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흘러져 가는 것 같아요. 그걸 정말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꼼꼼히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냥 일상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꿈이 행복해지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본인은 지금 행복한 겁니까? 앞으로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길거리에 혹시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어떤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눈빛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속에 그것을 행복한 눈빛으로 바꾸는 것의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되죠. 어떤 식의 꿈이, 자, 꼭 성공이라는 것을 떠나서 어떤 것이 됐든 뭔가 기다리고 그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생각하면 항상 나도 행복하구나, 꿈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이야기를 제가 서두로 이렇게 풀었습니다만은,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은 어쩌면 기회와 그 어려움이 함께 왔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할 때였으니까 책임자가 나를 불러서, 자, 현재 대구 사무실이 모든 조직이 와해가 된 상태인데 지금부터 네가 가서 그걸 활성화를 시키든지, 활성화가 잘 안 되면 그 사무실을 정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저한테는 처음으로 한 지사의 책임자를 맡는다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온 반면에, 자, 뭔가가 다 안 되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어쩌면은 제가 앞으로 갈 길이 거기가 끝인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어쩌면 위기와 기회가 같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더 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체로 사무실의 직원들이 첫째는 억수로 부정적이었고, 두 번째는 뭔가를 하기를 참 싫어하는 것 같고 뭔가를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욕 자체가 없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사무실에 실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 경리하는 여직원 한 사람, 그 다음에 사무실에 총무라는 직원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대리, 가장, 차장, 부장, 그래서 한 6명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영업을 하는 회사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결국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돈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돈이 안 들어오면 해결이 되나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영업 조직을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그것이 나한테의 숙제입니다. 자, 이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거기 가서, 그래서 처음에 가서 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갈 때도 같이 갑시다 소리도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아하, 내가 그쪽 지역에서 일을 같이 하고 이런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지역 자체가 약간 상당히 보수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배타적으로 이렇게 아마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총무를 불러놓고, 자, 지금부터 너는 일주일 동안 네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간부라는 사람들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러 나가서 과연 하루에 어디 가서 뭘 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네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2, 3일이 지나니까 하루 떠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지사님이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우리 부장차원들이 팔공산에 가서 포카를 치고 노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을 다 했어. 지금부터는 내가 이 일을 할 거니까 너는 그까지가 네 한 일을 다 했어. 자,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오늘은 우리 회의를 합시다. 자, 그래서 앉혀놓고 그 양반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자, 이쪽에 와보니까 좀 분위기가 일도 하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 일을 해서 별로 일을 하고 싶은 의욕들도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여기 와서 보니까 나 역시도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일주일 한 10일 넘게 됐는데 그냥 새 책임자가 왔기 때문에 이 현재 지사에 있는 여러분들의 월급을 최소한 내 생각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일이 별로 잘 안 돼도 월급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놉시다. 나도 어차피 지금 일하는 게 힘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는 살짝 이제 회의를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그냥 분위기가 이제 의외로 그 사람들은 일을 분명히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일을 하지 말아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짝 부장 차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한 몇 살씩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앉혀놓고 식사를 하면서 어차피 와보니까 이 대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하니까 어디 심심한데 포카나 홀라 이런 거 한 데 있으면 한 개가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책임자가 새 책임자가 왔는데 포카나 홀라 저거 지금 한참 하고 댕기는데 이걸 같이 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 있으니까 서고님은 지사님 진짜 포카 같은 거 하러 갈랍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할 겁니까? 지금 다 뭐 어차피 일도 안 되고 뭐 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거 가서 뭐 설설 놀고 한 6개월 놀다 보면 뭐라 하겠지 회사에서 그거 하면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 하고 이제는 아침에 함께 가기를 하고 돈을 500만 원을 찾아가지고 200만 원을 주머니 넣고 300만 원은 잠바 뒤에 넣어서 차 트렁크 안에 넣어두고 그래서 포카 치료를 갔어요. 포카 치료에서 해필 그날따라 하느님이 도왔는지 그 판에 있는 돈을 싹 쓰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돈으로 제가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1,800만 원 정도 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돈 같으면 상당히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월급으로 말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뒤에 돈을 많이 꼬르면 주는 캠핑이라 하죠. 캠핑. 돈 딴 거 일부를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들을 거기서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아침에 우리 사무실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면은 이 돈 딴 돈의 50%를 무조건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 보냈던 거예요. 이제 그때는 나름대로 다른 직장에 뭐 은행에 근무한 사람도 있고 어디 근무한 사람도 있고 주로 은행에 근무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가면 이제 50% 준대, 이제 200만 원 꼬란 사람 100만 원 주고, 300만 원 꼬란 사람 150만 준대 하니까, 자, 그러고 이제 또 아침에 앉아서 그 친구들 역시 아침이 되니까 빨리 올라왔어요, 사무실에. 그래 와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죠. 자, 제가 오늘 50%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는 주는 건데, 그 대신 서약서를 한 개 쓰라. 다른 서약서가 아닌, 앞으로 업무 시간에 우리 사무실 직원들하고 절대 포카를 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한 개씩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돈을 전부 다 현찰로 미리 딱 찾아놨다. 제가 50%그 자리에서 현찰로 다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이 이 습관이라는 게 있죠. 습관. 이 습관을 참 밥을 먹고 출근해서 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밥 먹으러 식당에 팔공산에 가서 식당에 가서 놀다 오고 이런 것들을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꾸는데 내가 만약에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 꼽혀서 미친 사람들은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우리 직원들을 다 바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각서를 쓰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런 걸 못 하겠죠. 그 대신 이걸 쓰고 가면 단신 직장에 가서 다음에 내가 책임자들한테 전부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겠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직원들한테 자, 지금부터 이제까지 많이 땡땡이도 많이 깎고 이제까지 많이 놀고 했으니까 일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소? 물어보니까 솔직히 지사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일거리를 만들어주면 일을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 대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준다면 뭘 하라 그러면 그 시키는 일을 하겠느냐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놨죠. 바꾸어 놨어. 자,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바꿔 놓고는 하루에 이제 이 사람들을 잘 먹고 살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활성화시키게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걸 맨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사무실에 책임자실에 앉았으니까 사람들이 사무실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옛날에는 토익 정기 시험을 치면 우리 사무실에서 시험 접수를 다 받았던 거예요. 그래, 응시자들이 그 응시 신청서를 거기 와서 직접 쓰고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 저기 있을 텐데, 방법이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이 시험을 친다는 거는 공부를 하겠다는 뜻과 같은데, 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다 끝나고 퇴근 시간이 가까운 시간에 그 장부를 아가씨한테 가오라 해서 제가 봤어요. 밤새 누워서 그런 걸 이렇게 뒤척여 보니까 경북대, 영남대 좀 이름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은 신청자가 한 번 정기시험 응시자가 800에서 1500명 사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어떤 학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의 일부들은 그 응시자가 2명, 3명, 5명 이런 거예요. 그래, 왜 그러면 같은 학교인데 어떤 학교는 응시자가 1000명대가 되고 어떤 학교는 왜 응시자가 몇 명밖에 안 될까? 왜 몇 명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저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 싶을까? 저 사람들 들어가고 싶을 건데 그래, 가만히 생각해 해답이 바로 그게 해답이 돼. 물어볼 탁 진짜 맞네. 이거네 이거.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로 하지만 뭔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뭔가를 연다면 이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고는 맞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학교들의 일부 수강자들이 그 시험을 응시자들이 3명, 4명, 5명, 10명 내외 안쪽으로 있는 학교들을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바로 그 학교 취업보조실에 가서 취업보조실장을 만나서 그에 따른 업무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제 4강에서는 요렇게 이제 그 직원들의 정신 상태를 바꾸고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만들어서 제가 제 5강을 할 때는 바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4강에서는 요까지 직원들이 해이된 마음을 바꾸어 놓는 일,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과정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다음에는 그렇게 이루어져서 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항상 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작은 거든 큰 거든 한 가지씩 어쩌면 꿈을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꾸십시오. 뭘 할 건지. 그러면 어쩌면은 오늘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당신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요까지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